안녕하세요. 매울쇼의 박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입니다. 오프닝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번에 오프닝은 딱히 없고요. 이번에는 약간 무거운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울산에 좀 중요한 사건이 좀 하나 터졌습니다. 그 교내에 성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2명이 간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립학교가 이사장 친인척으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사립교 교사에 대해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이체 가해다. 즉각 파면하라.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B씨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한 뒤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장도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학교 측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렸지만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립학교의 가족 운영 체계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는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A씨가 40여일 만에 직위 해제되자 기간제 교사 C씨도 뒤늦게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도 지난해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마치 제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가 만들어낸 힘의 분위기 속에서 거절하기 어려웠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추가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지난 5일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 내 사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이 저희까지 이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게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이게 해결점을 못 찾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한테 연대가 왔는데 그 이유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이나 이런 거는 그 학교 재단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립학교의 교사가 이상한 비위를 저지르면 네.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돼요. 네네. 뭐 지금 심하면 이제 자르면 되죠. 네네네. 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니까.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잘 좀 하세요. 네, 권고 정도밖에 안 네, 되죠. 잘 좀 하세요. 이러는데 예? 끝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야. 그럼 뭐 아니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장 아들인데 뭐 교사라고 와 있는데 뭐 수업 안 해. 알게 뭐야? 뭐 이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근데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그런 뭐 얘기 있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론에서. 그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초반에 교육청에서도 이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좀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좀 심각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기다리냐. 기다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많이 그런 부분에 또 예민하게 그랬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전달을 바로 했는데 이제 분리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2차 가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2차 가해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경악했어요.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했는데 기자분들도 진짜 그런 발언을 했냐고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서 더 좀 놀라는 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학교에는 계속 나와라. 소문 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충격이죠.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차 가해를 호소했습니다. 학교의 대응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게 9월 달이잖아요.
지금 3개월, 4개월 이제 계속 늦춰지면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피해자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죽탱이를 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그럼 죽탱이를 갈기고 싶게 지금 그분이 하실 수가 있겠냐고. 이분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시 임용이 되려고 하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웃겨.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학교가 아니에요. 이 학교도 참 특이해요. 회식을 일주일에 몇 번, 여러 번 했대. 일주일에.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도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회식은 안 하죠, 요즘은. 요즘에 안 하기도 하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기도 하는데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좀 자주 하는 편 아닌가? 근데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로. 회식하면 기피 직장이에요. 뭘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해? 기피 직장인데 여기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인 거지. 거기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2명하고 이 피해자하고 같이 술을 먹다가 한 명이 먼저 가버렸네? 왜 갔을까? 3명이 만나서 3명이 있어 갔어요. 이게 회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삐용. 이분이 이제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선생님께서 또 용기를 내신 거예요.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이분도 학교 외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이제 학교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었대요. 근데 학교 자체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냐? 그래서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관련한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이 교사 간 성폭력 사태가 벌어진 한 사립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0대 A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간제 교사 2명 외에 4명이 추가로 7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적 만남 강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음담 패설, 술 따르기 등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교무실과 행정실도 1건 있었습니다. 총 7건 가운데 2건은 관리자가 가해자로 지목됐고 중간 관리자 3건, 동료 직원 1건입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가해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 해결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까지 가해자에 포함돼 있어 학교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조직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징계하고 이것 또한 약간 그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역사도 길고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났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그냥 평탄한 지경이에요. 그럼 지역에 뭐 유지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때의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선엽, 백인엽 이런 사람들도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고 뭐 이우락도 울산에 사립학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박정희 정권 때 뭐 제갈조조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 유력자인데 그런 사람도 사립학교를 갖고 있었고 뭐 이후에 실각하고는 다 공립으로 편입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유력자들이 사립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국가 재정의 빨대를 꼽고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뭐 내 재산이잖아. 우리 재단의 문제잖아. 라고 해서 그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 사학재단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건설 현장에 도용문이 된다든가 중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벽돌 날르는 거야. 뭐 이렇게 선배들이 우리가 학교를 지었어.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뭐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그분이 그 2017년도에 학생들 인권 문제를 해가지고 또 고발이 돼가지고 징계를 먹은 적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어쨌든 교육이라는 건 국가의 인프라고 국가가 어떤 교육을 하는 철학에 맞게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사립학교 안에 넣으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를 엄청 오래 싸웠어요. 옛날에 막 이명박 정부 때 뭐 나경원이랑 이런 애들 진짜 드세게 막 했던 게 걔네들도 사학재단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역사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사립학교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교육청에 대한 권고나 제재는 또 받기 싫다. 국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사립학교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재가 어렵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좋아진 게 이 지경이에요. 오래 싸웠으니까 그동안에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교육청에서 잘 좀 해요. 권고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학교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야. 재단 이사장 우리 할아버지야. 어쩌라고. 제가 이제 여성연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성위원장 타이틀 달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1년 조금 안 됐어요, 활동은. 이번에 정말 조금 이 여성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 여성연대가 잘 꾸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청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제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재도 하겠다는 이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이제 졸업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요. 그 학교와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이제 관련된 성명서도 막 제출을 이제 막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처벌이 갈지는 의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징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하고 계속 얼굴 보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사립학교에 뭐 지위가 높은 그냥 뭐 고용된 사람 이런 거면은 뭐 해직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재단의 뭐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 해직돼도 그냥 좀 심심해졌네 정도의 문제만 있는 거지 이거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처벌도 처벌이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용기를 내주셨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월요일 날은 학교 측에 다 알리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용기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 마음 추스리는데 며칠을 끙끙 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이거는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뭐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후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벌을 좀 받으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데서는 학생들을 자기 학교에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타격을 받겠죠. 학부모들의 역할이 조금 사실 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혁신당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 응징적 정의, 공적 복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해서 얘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두드려 팬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정의를 구현한 거예요. 공적 복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을 잘 조질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조진다, 뭐 괜찮겠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굴러가는 게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힘을 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해자는 알아서 처신하시라. 약자가 힘들 때 정당을 찾아주시면 혁신당은 곁에서 도와드릴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